한국전력 사장이 오늘 고성 속초 산불 피해 주민들을 만나 사과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외국에서 구매한 상품에서 총기 부품이 발견됐습니다. 세관 검사를 제재 없이 통과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GS 동해전력에서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이 경관 훼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공사를 허가한 동해시의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원 동해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김종갑 사장이 속초 고성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 측은 구체적이고 빠른 대책이 부족하다며 산불 원인을 제공한 한전을 성토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력의 김종갑 사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산불 피해 주민들의 고성이 쏟아집니다. 이재명 무시하는 한전 사장 즉각 처벌하라! 처벌하라! 김 사장은 한전 설비인 전신주에서 발화한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뛰어넘는 민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적인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대책위하고 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재민들은 산불 발생 3주가 지났지만 산불 피해를 일으킨 한전에 실질적인 피해 대책이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배상이 되지 않으면 저희는 후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요. 대화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김 사장은 한전 속초지사로 이동해 이번 산불로 숨진 주민의 유가족을 만나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댁으로 제가 찾아갔고. 댁을 찾아오면 어떻게 할 건데? 아빠가 돌아오냐고. 지난 4일 발생한 고성 속초 산불은 고압선이 강풍에 끊어지면서 발생한 불티가 원인인 것으로 국가수 조사에서 밝혀졌으며 경찰은 최근 한전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한국전력이 앞으로 피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책을 얼마나 빨리 내놓느냐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요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외국의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 직구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양양에서 한 주민이 자동차 부품을 해외 직구로 샀는데 총기 부품인 총열이 들어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이용철 기자입니다. 외제차를 운전한 A씨는 지난 11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자동차 부품을 해외에 주문했습니다. 열흘 뒤 소포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문한 부품과 함께 총기의 주요 부품인 총열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약간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이게 뭐 장난감 총도 아니고 이게 뭐 M56보다 더 무서운 총열인데 이게 우리 집에 왜 왔을까라는, 내가 시킨 자동차 부품에 딸려왔는가 엄청 걱정도 되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발송한 부품은 국제물류센터를 거쳐 항공편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인천 세관 통관 절차를 밟고 택배를 통해 배달됐습니다. 세관에서는 엑스레이 검사를 했지만 총기의 특성이 없는 총열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자동차 물품 중에 긴 봉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저희를 판단했을 때는 자동차 물품에 긴 봉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미스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5.56mm 총열이라고 확인하고 총열과 박스를 가져갔습니다. 착오로 그 물건이 들어가 있었던 건지 의도적으로 누군가 집어넣은 건지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판매자 부분에 대한 거를 확인을 해야죠. 경찰은 국정원 등과 함께 수입 금지 품목인 총기 부품이 세관 검사를 통과해 국제 배송된 과정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동해시에 있는 GS 화력발전소가 도로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이 경관 훼손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해시가 공사 중지를 명령했는데 발전소는 반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동해시의 엉성한 행정도 드러났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북평산업단지에서 추암 해변으로 가는 도로변에 펼침막 여러 개가 걸렸습니다. GS 동해전력 북평화력발전소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경관을 해쳤다고 항의하는 겁니다. 당초에 여기가 조경 부지로서 조림을 하게 돼 있었는데 태양광 시설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보기 싫어서 이 지역 주민의 일환으로서 좀 철거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GS 동해전력은 지난해 10월부터 발전소 외곽 도로변 비탈에 34억 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정률 95%로 완공을 눈앞에 뒀습니다. 하지만 동해시가 공사 중지를 명령해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경관을 훼손하지 말라고 인가할 때 조건을 붙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동해시는 경관 훼손이 심한 곳은 철거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GS 동해전력은 반발합니다. 허가 초기에 어떤 수정을 가하든가 그런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시점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철거를 하라든지 아니면 상당한 수정을 가하라는 것은 회사로서는 감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해시의 허술한 행정도 드러났습니다. 2012년 발전소 건설을 인가할 때 시설 차폐와 경관을 위해 조경수를 심으라고 조건을 붙여놓고 이번에 바로 그 자리에 태양광 시설을 허가한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원 동해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심 시장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송년사를 개인 비용으로 만들어 자신의 SNS에 게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해시장 측 변호인은 다른 자치단체장도 송년사를 동영상으로 제작했지만 문제된 곳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열린 1심에서 심 시장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강원 산불 관련 사업비 94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산불 후속 조치로 진화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산림 복구, 피해 지역 일자리 지원 등에 9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강풍과 야간에도 운행이 가능한 헬기 추가 도입과 산불 특수 진화대 방염 안전장비 신규 지급, 긴급 벌채 등 피해 산림 복구비가 반영됐습니다. 또 생계가 어려워진 이재민들에게 희망 근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태백과 정선 등 산간 지역에선 요즘 산나물 출하가 한창입니다. 봄철에만 맛볼 수 있는 청정 지역 산나물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발 400여 미터에 위치한 정선 지역의 산촌 마을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파릇파릇한 곤드레가 한창 자라고 있습니다. 직거래 손님들도 되게 많아지고 전화 주문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이제 찾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은 많이 받았어요. 입맛에 사로잡는 쌉쌀한 맛과 향기가 일품이어서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밭에서 키우는 곤드레의 경우 다음 달이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손바닥만한 크기로 먹기 좋게 자란 곰치를 수확하는 손길도 바빠졌습니다. 곰치에는 섬유질과 칼슘 등이 많이 들어있어 건강식으로 알려지면서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20가구 정도가 농사를 재배를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태백시에 공급이 돼서 한 200농가 정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산마늘과 눈개승마, 어수리 등 봄 기운을 머금은 산나물도 제철입니다. 농가에서는 싱싱한 산나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침 일찍 수확해 선별을 거친 뒤 바로 포장합니다. 태백이 해발이 높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향도 월등히 높고 해발 1000고지 이상 되는 데는 다음 달 초순까지는 태백 산마늘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태백에서는 산나물 축제가 열리고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정선에서는 곤드레 산나물 축제가 이어집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영동 지역 국공립 문화시설에서도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봄이 되면서 다양한 전시회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여러 색깔의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진 둥근 원들이 눈에 띕니다. 물과 열매를 형상화한 각각의 작품들이 모여 자연의 섭리를 표현했습니다. 영동 지역 가톨릭 미술인 30여 명이 모여 창립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종교적 가치와 자연을 조화롭게 표현한 회화와 조소작품 60여 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영동 지방이 문화 수혜가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적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이 미술 행사를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인 금오 신화를 쓴 매월당 김시숙 기념관이 형형색색의 색동 작품으로 장식됐습니다. 한복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천이 생활 소품과 놀이개로 재탄생했습니다. 지난해 신사임당 미술대전에서 입선한 오은영 작가의 색동 전시회가 오는 28일까지 열립니다. 강릉 아산병원 갤러리는 한지의 은은한 빛깔로 그려진 채색 화들로 물들었습니다. 양양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윤옥자 한국 화가는 평범한 일상을 마음이라는 여과기를 통해 아름다운 풍경으로 다시 표현했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에선 속초 대포항 개항 110주년과 대포 만세운동 100주년 기획특별전이 오는 28일까지 이어집니다. 또 정선 아리랑 박물관에서 일제강점기 때 세계 각지로 이주한 한민족의 기록물들을 전시한 특별전이 다음 달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릉시 강동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2021년까지 증설될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2021년까지 321억 원을 들여 현재 10만 세제곱미터 규모인 쓰레기 매립장 처리 용량을 100만 세제곱미터로 늘리기로 하고 올해부터 실시 설계 용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강릉시는 지난해 한국환경공단과 사업 협약을 맺은 데 이어 한전과 사업부지 안에 송전탑 4기를 이설하기로 협약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